자, 수업을 해봅시다. 오늘 넓이인데 저번 시간에 넓이를 좀 했어요, 그죠? 넓이는 정적분의 이제 활용인데 복습을 좀 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넓이는 작은 넓이들을 더해서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작은 넓이를 더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넓이를 더해서 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인테그랄을 더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이 작은 넓이를 더하는 방법은 이 작은 넓이를 보통 우리는 사각형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쪽을 x, 이쪽을 y라고 놓으면 x를 4개 작게 놓을 수도 있고 y를 4개 작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얘는 y인 거고 얘는 작은 x니까 델타 x. 얘는 y가 델타 y인 거고 여기가 x가 긴 거죠. 그죠? 이게 극한을 보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놓으면 x1부터 x2까지 y dx 이렇게 푸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dy로 놓으면 여기가 x가 되고 y에 대해서 하니까 y1부터 y2까지 이렇게 요건 좀 이렇게 표시합시다.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물론 실제로 같은 넓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알겠죠? 넓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푸는 요런 넓이를 구하는 거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식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하고 여기 들어가는 게 x니까 얘를 fy의 함수로 바꿔도 g라고 합시다. 헷갈릴 수 있어요. 얘는 y니까 fx의 함수로 바꿔서 푸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근데 넓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절대값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경우가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경우가 완전히 양수인 경우. 그쵸? 양수인 경우는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할까? AB라고 하세요. 여기 이제 fx라고 하면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정적분 값이랑 어떻다? 같다. 그쵸? 두 번째는 완전히 음수로 나오는 경우. 너무 성의 없이 쓰나요? 그렇죠? 복습이라.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넓이는 어떻게 돼요? 정적분한 거와 한 값이 항상 뭐로 나오기 때문에 변화량이 합은 한 음수로 나오죠? 넓이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죠.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제일 까다롭고 A에서부터 B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은 양수고 어느 부분은 음수죠. 그러면 반드시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근을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되는 게 이게 넓이의 핵심이죠. 그래서 얘는 넓이를 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수가 나올 거니까 A부터 C까지는 음수를 붙여서 fx, dx 정적분을 하면 되고 C부터 B까지는 양수로 나올 거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함수 자체를 절대값을 씌워서 하면 이게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넓이를 구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작업은 이 구간 안에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된다 그랬지. 그리고 이 0이 되는 근은 일반적으로 잘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나누어서 함수가 다르니까 각각 나눠서 푸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연습했던 내용이에요. 자, 만약에 요거 말고 이제 두 함수의 넓이를 구하면 이제부터인데 두 함수의 넓이를 구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어요. 자, x축이 이렇게 요거 가지고 잠깐 설명할까? 요거 가지고 먼저 설명합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얘는 첫 번째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x축이 있고 여기가 f가 있고 여기다 그냥 f라고 쓸게요. 여기다가 g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죠. 그쵸? 그럼 이거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fx 절대값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야? 얘는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양수니까 둘 다. 요 넓이를 어떻게 주면 돼? 빼주면 되지. 빼주면 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럴 수도 있죠. 이게 F고 이게 G예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A고 B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정적분만 할 거야 지금 일단. 정적분만 할 거야. 그럼 어떤 넓이가 나와? 이게 음수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얼마로 할까? 마이너스 5라고 합시다. 요만큼. 이만큼은 아니 이게 그 다음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dx를 해봐. 얘가 12야. 마이너스 12. 이게 마이너스 12고 요게 마이너스 5가 나왔다고 쳐봐.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일까? 7이지. 요만큼의 넓이가 이만큼의 넓이가 그러니까 이만큼이 마이너스 12가 나왔어. 정적분을 하면. 그럼 넓이가 얼마큼이라는 거야? 12라는 거잖아. 그지? 요만큼은 정적분했더니 마이너스 5가 나왔어. 그럼 요거는 넓이로 하면 5가 된다는 거지. 그럼 요 사이에 이 넓이는 얼마야? 7이 되겠죠? 7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정적분을 하면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마이너스 12니까 이걸 빼주기만 하면 그대로 넓이가 나오지. 그대로 넓이가 나와서 이 넓이가 나온다. 만약에 x축이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 그래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이 경우라면 무조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fx에서 gx를 빼줘서 적분하면 돼요. 세 번째 거 안 해도 될까? x축이 가운데 있는 거. 같은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봐. f가 g보다 크면 그냥 빼기만 하면 빼서 하면 이 사이의 넓이가 나와요. x축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x축이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x축이 위에 있어서 이게 음수가 나오면 이건 더 큰 양수가 돼서 빼기 때문에 얘를 빼주면 얘가 그러니까 넓이가 돼서 얘가 1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5를 뺀 거라서 정확하게 12에서 5를 뺀 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x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x축이 있든 여기에 x축이 있든 여기에 x축이 있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차함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두 함수를 빼면 여기 교점은 x축이 될 거고 뺐으니까 요 크기만큼이 다 어떻게 쌓여? 요 크기만큼이 여기 가서 이렇게 쌓인다. 이렇게. 요 크기만큼이 여기가 여기 가서 쌓인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hx라 그래서 ex가 f에서 gx를 뺀 함수가 되죠. x축이 어디 있든 간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봐. 여기는 x축이 밑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양수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만 해도 넓이가 되죠. 즉 다시 말해서 각각을 생각해도 되고 차함수로 생각해도 됩니다. 따라서 두 함수에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1번인데 1번인데 여기 좀 지울게요. 미안. 두 번째 방식은 이런 거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f가
여기 있고 G가 여기 있어. 이게 F고 이게 G. 그럼 여기서는 F에서 G를 뺀 다음에 적분을 하고 그럼 이거 값이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이 밑에 있으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될 거고 세 번째 경우는 이거랑 똑같은 거죠. F는 이렇게 가고 G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지. 그럼 이 부분은 F에서 G를 빼면 양수고 이 부분은 F에서 G를 빼면 음수니까 요 교점을 반드시 구해서 A에서부터 C까지는 F에서 G를 뺀 거에 마이너스를 붙이세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C부터 B까지는 F에서 G를 뺀 거에 그냥 하세요. 이런 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랑 어때? 이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차함수로 그리면 첫 번째 내용은 그냥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HX가 되는 거예요. HX는 뭐에서 뭘 뺀 거야? 아무거나 여러분 정하시면 돼요. F에서 G를 뺀 거예요. 알겠어요? 두 번째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랑 어때? 똑같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건 우리가 차함수를 만들어서 새로운 함수로 두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다. 저거로 그냥 푸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정리하면 결국 넓이는 미안해. 장소가 대해서 읽었을까? 결국 넓이는 두 함수 차이의 넓이는 A에서 B까지 저거 세 개를 한꺼번에 쓴 것처럼 여기도 두 함수를 뺀 함수에서 절대값을 씌우세요. 즉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함수 사이의 넓이는 그냥 하나의 함수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저 내용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 봅시다. (1364번) 좀 펴서 보세요. 1364번 선생님 좀 순서 바꿔서 할게요. 첫 번째,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통된 부분은 생각해봅니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아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선생님이 다 그냥 가르쳐줬어요. 그냥 절대값 씌워서 그냥 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그냥 함수가 나오면 구하라는 데에서 절대값 씌워서 구하시면 되고 식으로는 두 개의 함수가 나오면 그냥 차 함수를 구하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1364번 같은 경우에 문제가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그냥 좋긴 한데 이렇게 합시다. 하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요 넓이를 A, 요 넓이를 B. A랑 B랑 기가 같대네. 또 왜 그렇게 많지요?
어쨌든 간에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그냥 푸시면 돼요. 이게 kx 2분의 x 제곱 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f, 여기가 g. 알겠죠? 뭐 a랑 b의 조건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봐 여기가 교점을 찾아. 여기를 찾았다고 치자. 그럼 여기가 뭐 0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해보자. 알겠죠? 그럼 봐 여기에서는 누가 더 커? g가 더 크지? 그치? 그래서 g라는 함수에서 f를 빼면 좀 예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는 절대값을 하면 여기 누가 더 커? f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는 f 빼기 g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결국은 두 함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문제에 한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야 돼. 문제가 좀 어려워야 그런 생각이 공통 부분이 있을까? 여기에. 이 부분은 얘한테도 이걸 집어넣어도 되고 얘한테도 이걸 집어넣어도 되지. 그래서 이걸 C로 만들어봐. 그러면 A하고 C하고 더하면 뭐가 돼? 이게 되는 거지. 그치? B하고 C하고 더해봐. A하고 A하고 C하고 더하면 저 이상 야리꾸리한 넓이가 아니라 그냥 예쁜 삼각형이 나오죠? B하고 C하고 더해봐. 아 예쁜 2차 곡선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결국은 함수를 몇 개씩 다루는 거야. 그냥 얘 하나잖아. 여기 문제는 얘랑 넓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여기 사각형이 이게 2차 함수라 그러면 여기 사각형이 여기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이 3분의 1이 이 넓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삼각형 넓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푸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a 빼기 b를 구해라 라고 할 때 a 빼기 b를 구해라 라고 할 때 이 식을 a 더하기 b c 빼기 b 더하기 c라고 놔도 이 식은 서로 어때? 같죠? 같죠? 이 공통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요 유형의 문제만 적용되는 거야. 요 다음 문제를 보면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요거랑 이거랑 넓이가 같습니다. 그럼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같다고 풀 거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공통된 부분 중에 어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온 건데 공통된 부분 어디? 여기를 고려하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어떻게 돼?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공통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 알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공통 부분의 넓이를 생각해 보는 거. 문제를 훨씬 쉽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두 번째, 이건 저번에도 했던 거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A와 B가 같습니다. 이 문제는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요거 F라고 합시다. 정적분하면 부호가 뭐가 나와? A에서 B까지 하면 음수 나오죠? 마이너스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B에서 C까지 정적분하면 양수 나오죠? 둘이 이렇게 푸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푸는 건데 이걸 넘기면 돼요. 이걸 풀면 이쪽으로 넘기면 결국은 A, B, B, C가 이렇게 돼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결국은 A, B, Fx, Dx 이쪽으로 이항시킨 거야. 더하기 B부터 C까지 Fx, Dx 이거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바뀌죠? 그럼 봐. A, B, B, C니까 이 식은 A에서부터 C까지 Fx, Dx가 되죠? 그런데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이쪽은 0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와 이거의 넓이가 같습니다는 A에서 C까지 정적분한 게 얼마다? A에서부터 C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요건 음수가 나오고 요건 양수가 나오고 크기가 같으니까 0이 나온다. 이걸로 보통 많이 생각해. 알았죠? 자, 여기까지 질문. 공식 외우라는 거 있었죠? 공식 외우시면 되고요. 동영상 보던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저것도 찾아서 적어줄까? 나중에 적어줄게요. 공식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거 2차 함수니까 이거 6분의인데 2 곱하기 3분의 이렇게 외웁시다. 절대값 A에 2분의 차이에 몇 제곱? 세제곱. 3차 함수는 3차 함수니까 3 곱하기 4 이렇게 합시다. 10이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절대값 A에 2분의 차이에 4제곱 이렇게. 4차 함수는 그렇죠. 4, 5 잘했어요. 4, 5 20이죠? 2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5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죠? 한 김에 하나 더해서 양쪽에 이렇게 되는 값은 그냥 한 김에 요거랑 똑같은데 절대값에 이게 4차 함수니까 5제곱 똑같은데 한 김에 하나 더해서 얘는 그냥 5 곱하기 6으로 외우자. 30분의 1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어요? 암기하세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안 했어. 3차 함수에서 이게 같을 때 이것도 이거 넓이 공식이 있어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잘 안 쓰는데 어쨌든 간에 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봐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합시다. 역함수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가 나와요. 알겠어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함수가 있고 그거의 역함수를 G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F와 G의 둘러싸인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조금 넓이. 둘러싸인.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냥 해봅시다. 괜찮죠? 잠깐 쉬었다 할까? 저거 뒤에 거 혹시 눌러줄 수 있을까? 선생님 부탁합니다. 또 눌러줘. 이 불 뒤에 있는 단추만 눌러.